병들면 무조건 요양원 가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누구나 걱정부터 앞섭니다. 결국 나도 요양원에 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오죽하면 요양원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서글픈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실제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10분 중 9분은 내가 살던 익숙한 집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국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주는 획기적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한번 가려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했던 고생도 이제 끝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연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낼 돈은 얼마인지,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명쾌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청 경로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귀한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병원 갈 일만 늘어나고 약봉지만 두꺼워지기 마련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아마 겪어본 분들은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시설에 들어가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혼자 버티자니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죠. 가족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참으며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 따로, 병원 따로, 요양 따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필요한 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일제히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원 서비스 종류를 무려 60가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든든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방문 진료와 치매 관리, 가사 지원 같은 핵심적인 30가지 서비스가 먼저 제공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평온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나라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연 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중요한 자격 요건과 상세한 신청 경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시원하게 짚어드릴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도움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통합 돌봄이라는 이름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준다는 뜻이죠. 크게 4가지 서비스로 나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한번 가기가 전쟁 같았던 분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합니다. 치매 관리나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큰 병 수술 후 퇴원해서 막막한 상황일 때도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이건 몸이 아주 나빠진 뒤에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주는 예방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운동이나 재활을 도와서 더 이상 병세가 깊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 요양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의 방문 요양이나 간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서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당장 끼니를 챙기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일상적인 일들이 힘들 때가 많으시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도움을 주는 긴급 돌봄이나 주거 지원,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국가가 함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도 해당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거동이 불편해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즉, 개개인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국가가 알아서 찾아와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설마 안 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는 신청 방법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 문제, 즉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 전달해드리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정부의 통합 돌봄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비용이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겠죠?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혹은 나 같은 서민은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리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통합돌봄은 단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요양, 건강관리, 생활 지원이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딱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한 달에 약 43만 원에서 많게는 132만 원 수준이고 특화 서비스는 12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여러분이 다 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본인 부담금의 비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서비스는 전액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특화 서비스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5% 내외로 아주 적습니다. 사실상 거의 비용 부담 없이 나라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럼 중산층은 어떨까요?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 서비스의 10%, 특화 서비스의 15%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160% 이하 구간이라도 본인 부담률은 25%에서 30% 수준입니다. 물론 소득이 아주 높아서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다 공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내가 낼 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내가 낼 정확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 당장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물어보고 신청해야 할까요? 좋은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당장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숫자 129를 누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안내와 궁금한 점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합 29는 물어보는 곳이지 신청하는 곳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혹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궁금한 건 129에 물어보고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는데 어떡하나 걱정되시나요? 그럴 때는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방문 상담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정보를 아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아파도 꾹 참고 살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요양시설로 끌려가듯 떠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도 병원 가기가 힘겨워져도 내가 살던 정든 집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돕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프고 힘들어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
둘째, 망설이지 말고 129나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통합 돌봄 제도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의료와 건강관리, 장기 요양과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비용은 여러분의 소득 구간에 따라 면제부터 일부 부담까지 다양하게 나뉘니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이 되는지, 내 부담금은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용기입니다. 막막한 노후, 이제 국가가 함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병마 자체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일 것입니다. 그 막막함을 덜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제도가 이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그리고 소중한 이웃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 고생 안 시키려면 요양원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던 어르신들께 이 기쁜 소식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